네, 시장의 유망 기업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좀 하락으로 전환한 다음에 좀 빠르게 불안 심리가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변동성과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장이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과도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기관의 매도세가 한 500억 원 정도였었고 외국인도 이제 지수가 반등했을 때 한 100억 원 매수까지 돌아섰었는데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1,460억 원 매도로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을 좀 보자면은 이런 음원 음반이랑 이런 OTT 그리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들 이렇게 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더 수급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0.24% 하락하는데 코스닥 150 지수는 0.6%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시장을 좀 지탱해 왔었던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다 해제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중국같이 방금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런 GDP 성장률이 이제 5%좀 이제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투심을 좀 안 좋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점에서 뭐 언제 상승해서 해도 이상할 게 없고 더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반등을 했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숨어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주실 기업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을 탐방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탐방하는 기업들은 한 시가총액 2,500억 원, 5천억 이하로 이렇게 좀 찾아다니고 있고요. 특히 뭐 시장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을 찾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 12% 정도 어제 종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인데 이게 너무 이게 제가 뭐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좀 제 성향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했으면은 이 회사가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AS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화장품주인데 이제 중국의 화장품 규제에 유일하게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지금 자막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말 그대로 종목명에 피부 임상 연구를 하는 곳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 길긴 해요, 종목이. 저도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뭐 어쨌든 저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화장품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겠죠. 화장품은 우리의 이제 신체에 바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나지 않거나 실제로 안정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이 회사가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은 6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는 회사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매출의 그 이제 인건비가 매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제 화장품을 만약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서 이거를 좀 검사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이런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통비를 좀 지급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 인체 정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제가 기존에 이따 제일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리포트를 보면 이제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LED 마스크에도 이런 피부에 인체 적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바디 브랜드도 고객사로 음.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뭐 콜라겐을 먹기도 하지만 바르기도 하거든요. 바를 네. 때에도 역시나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LED 마스크도 얼굴에 쓰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 본업인 화장품에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데는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애경산업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대표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였었는데 이거 비슷한 회사들이 요새 너무 많이 아, 생기는데 네, 그쵸. 이거 회사가 잘 되겠냐라는 부분은 사실 그게 제일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화장품 업체들 다 안 좋은데 이 회사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오늘 보고서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일단 네. 경쟁사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기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음. 이미 몇 년 전에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신규 업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가격을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음. 그거는 일시적으로 매출액은 늘릴 수는 있어도 이게 수익성으로는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회사가 지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하고는 격차가 거의 매출액 기준으로는 두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회사는 세계 화장품 학회 매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영어로 된 보고서도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런 논문들이 전 세계 화장품 출시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간 축적해온 데이터 수치가 580만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입 장벽을 신규 업체들이 좀 깨고 들어오기에는 좀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오히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화장품주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데 최근에 이쪽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화장품주들은 조금 쉬워갔거든요.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유일한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다 반등은 했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가 화장품 시장을 굉장히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5월 달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검사 등록제하고 광고 실증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20일 동안 화장품 등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강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마감이 됐을 겁니다. 9월 29일에서 10월 19일까지 이런 화장품 이상 반응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법안을 내세우겠다라고 한 만큼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고 등록이 잘 안 되니까 피해를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성을 검사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광군제가 다가옵니다. 지난해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좀 화장품 업체에 대한 투심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나온 만큼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광군제를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국경절에서도 소비 심리가 살아났는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상하이시 이런 음. 정보기술위원회하고 약품관리감독국이 상하이를 이제 그쪽에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고 굉장히 지금 선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상하이 쪽에 이미 법인 설립을 다 절차를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고 올해 말쯤 12월쯤에 이제 진출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단기능 상품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지역의 이제 화장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기능에 굉장히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스킨 로션만 해도 이게 뭐 촉촉함을 유지하고 효능이 더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기에는 더 기술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중국의 이런 로컬 업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지금 뭐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중국에 있는 이런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와 같은 신생 업체들이 좀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 실적 전망과 또 목표 주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올해 이제 7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목표가를 한 39,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36,000원으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7.7% 하향 조정을 했었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되게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거의 6배 가까이 늘었고요. 연구개발비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40% 증가했고 급여도 굉장히 많이 늘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이익률을 한 50%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45%로 올해는 좀 낮춰놨고요. 내년도 쪽에서도 불확실성 변수가 여전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고요. 지금 화장품 업체들의 2022년도 예상 평균 PER이 25배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한 20% 할인을 해서 PER 20배를 적용을 했고요.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은 한 5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영진의 방침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차익 경영이 주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뭐 CB나 BW 같은 향후에 뭐 유상증자 관련된 우려는 좀 없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지금 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화장품 관련 업체들 중에서 좀 더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3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래미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